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예. 자,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이거는 너 좀 따라와. 아, 예, 너도 한번. 물레동에서 이거 다뤄야 돼. 진짜. 정경심 교수가 예. 징역 4년 선고받았어요. 뭐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느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예. 표창장을 위조를 해서 자신의 딸 조민에게 줍니다. 그래서 조민이 그것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할 때 활용했다는 혐의로 예.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거야.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근거로 위조했어. 네.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핵심적인 근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최성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표창장 발급 안 했는데 요거를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고요. 최성해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죠. 예. 최성해는 당시 교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어요. 네. 검찰이 무섭지. 최성해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관련 녹취가 있거든요. 2020년 12월 최성해와 조카가 나눈 통화 다시 한번 또 듣고 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한은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순서대로 발부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매우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거의 솔직히 말하면 99%잖아. 네. 그리고 최성해는요, 조국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네. 최성해 총장님 표창장 발부 최성해 당신이 내 부인 정경심에게 그 표창장 발부하는 거 위임했다고 말 좀 해줘.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 최성해가. 최성해가 그리고 그 녹취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야.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것만 딱 보면은 예. 야, 조국 봐라.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은 최성해를 통해서 위증을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론이 확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자가 시킨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기자님 앞에서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2023년 최성해가 어떤 연단에 서서 조국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자백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네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했지요. 그 녹취록 있다고 하셨잖아요. 녹취록 갖고 계십니까? 있다 했는 것보다 처음에 있다는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하셨죠. 예, 처음에는 뭐냐면은 녹취록. 아니, 그러니까 이거부터 확인해 주세요.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녹취록이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아니, 뭐 녹취록이 없다 하면 저 사람들 계속 세워댈 거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주장을 사주했다는 말씀이세요? 중앙일보 기자인지 하여튼 뭐 기자가 한 80여 명 중에 또 말을 바꾸십니까? 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인지. 근데 그러면 그때 사실과 다른 주장하신 거는 인정하세요? 녹취록 있으십니까? 녹취록이 없는데 근데 왜 있다고 하셨습니까? 돌라고 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말이 뭐냐면 누가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요. 중앙일보 기자입니까? 중앙일보 기자인지 뭐 KBS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저 이상한 사람이 조국.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 가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본 영상 본 적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보죠. 박효석 기자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이게 자백한 거 잡았잖아요. 자백했잖아. 자백. 알겠죠. 이제 판결문에 저 최성해 총장이
조국하고 통화를 했고 위임했다고 해달라.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 민희 이뻐하셨잖아요. 민희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와, 조국 진짜 미치겠다.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판결문에 돼 있다. 판결문에 적혀 있어. 최성해가 조국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아니 이 영상 어디 국가기관에 좀 제출을 좀 하세요. 진술을. 다른 하나는 동양대 당시 어학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조민의 표창장 발급 날짜가 2012년 9월 7일이었어. 네. 그런데 어학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을 봤더니 9월 7일에 근무했던 행정 직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급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완벽하게 됐어. 자, 그런데 그 근무 내역을 좀 올려주세요. 자, 이 근무 내역표가 사법부에 제출이 됐는데 이거는 동양대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동양대. 자, 요거를 보면은 아까 표창장 발급일이 9월 7일이라고 9월 했죠. 7일. 그런데 이 담당자 직원을 봐봐. 근무 종료가 7월 31일이고 근무 시작이 9월 24일이야. 그럼 9월 7일에는 근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표창장을 발급하냐 이거야. 논리적으로 말 되잖아. 말 되지. 자, 그런데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공백기에 그 공백기에 이 담당 직원이 8월 24일 공백 기간입니다. 그 공백기에 이 직원이 문서를 작성을 했더라 이거야. 문서 작성한 거 올려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야. 작성을 했어. 그 담당자가 이모 씨인데 이모 씨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 공백 기간 중에 이것만 작성한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올려주세요. 이거 봐. 이것도 9월 공백기로 알려져 있던 9월 4일. 9월 4일에도 또 한 거야. 자, 그래서 동양대가 근무 내역을 작성을 해서 사법부에 제출을 한 게 이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야. 박살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가지 근거가 다 박살나잖아. 이 재판도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해. 저게 이제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을 네. 드리자면 표창장 위조가 가능한지 이게 이제 쟁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지적한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표창장 그 박지원 의원이 공개하신 표창장 사진을 보면 네, 사진 봤죠. 그 금박 리본이 있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위조하냐.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용지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일반 A4에다가는 그걸 때려 죽여도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포토샵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니네가 할 수 있다고 한번 만들어봐. 재판부도 그럼 다음 길에 만들어봐. 근데 못 만들었어. 결국 시연을 시도했는데 못했어요. 예, 프린트아웃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포토샵을 가지고 만들었을 수밖에 없고 그거 왜 그러냐면 직원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용지도 누가 줄 사람이 없었고 만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한 거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색하게 뒤늦게 갖고 온 논리였구나 이게. 근데 그것도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정말 나쁜 거지. 이거 동양대가 제출한 건데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 은박 딱지를 어떻게 위조를 해? 의심이 가잖아요. 누가 그렇지.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못 만들잖아.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 이 주장을 그렇죠. 아웃시켜야 되는 게 그렇지.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아니 최성해 이름이 써있는데 최성해가 이거 발급 안 했대잖아.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그런 반증이 없었냐? 그럼 다른 증인들한테 표창장 발행할 때마다 최성해한테 가가지고 도장 최성해가 찍었냐? 아니 제가 찍었는데요. 담당 직원이 갖고 있는데요, 직인도. 그러니까 위임 받았으니까. 그럼요. 다 당연히 그러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표창장 위조된 거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러면 저 담당 직원이
어떤 특정한 기간, 다시 말해 표창장이 발급된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건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 생산해낸 문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혹시 다 자기들이 없애고 네. 이것도 조작을 해서 제출한 거 아닐까? 아니 그 이거를 원래 확인해야 되는 건 검찰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근데 검찰이 그걸 확인할 리가 없잖아.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기간에 없는 걸로 표를 그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양대는 걱정이 없지. 만드는 직원 입장에서는 총장이 시키고 검찰이 시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 직원이 이 업무 수행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요. 네. 이거 입수한 데가 대구 MBC입니다. 대구 MBC도 이걸 입수해서 보도를 하는데 네. 검찰이 이거를 저기 체크를 못했다고요? 불가능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는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고. 그쵸. 나 같은 사람이 쓴 인턴 활동 확인서에다가는 정확하게 그 시간이 안 맞지 않냐. 1분이라도 틀리면 허위다. 와. 이렇게 판결을 한다니까. 아, 진짜 씨. 그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 근데 조민도 그렇고 조원도 그렇고 인턴 활동 확인서는 그래 가서 뭐 거기에 있었던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그 상관없다. 그 시간하고 정확히 안 맞잖아. 그럼 허위지. 이거란 말이에요. 써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핵심 근거 두 가지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죠. 원래 이 핵심 근거도 원래 핵심 근거도 아니었는데 뒤늦게 끌고 온 건데 네. 이조차도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오세훈 내일 참여해라. 아니 국민 임명식에 참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형 확정되는 걸 보니까 김건희가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홍콩 가가지고 가짜 사온 거다.